당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 크게 생각하고 당장 행동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된 생각에는 무한한 가치가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한때 중고가가 무려 35만 원까지 치솟았던 책입니다. 절판됐다가 얼마 전에 재출간된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입니다. 밥 프록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로 책 시크릿에서 첫 번째로 소개한 주인공이죠.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거액의 빚을 졌으며 특별한 희망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의 추천으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겨우 1년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의 비밀을 깨닫게 된 덕분인데요.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수입이 40배로 뛰었고 3년 후에는 무려 250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과 깨달음을 책과 강연으로 풀어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한 대단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러 인물들의 사례가 생생하게 담겨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또한 그의 철학을 만들어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핵심 내용도 잘 담겨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이야기하는 생각의 비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밥 프록터 생각의 시크릿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은 실체가 된다라는 말은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일에 대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왜 어떤 이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걸까? 누군가에게 생각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방법일 뿐인데 왜 이들에게는 특별한 성취의 씨앗이 되는 걸까?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의 임상조 교수 스리니 필레이 박사는 이 질문에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 필레이 박사는 뇌 영상 분야 연구원으로 하버드에서 제일 큰 정신의학 병원이자 미국에서 꾸준히 3대 정신의학 병원으로 꼽히는 맥린 병원에서 17년 넘게 뇌를 연구했다. 필레이 박사는 뇌와 관련된 주제라면 전문적 관점에서 차고 넘치는 조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생각이 실체가 된다는 사실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가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필레이 박사는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건조하게 대답했다. 전화했어요. 더도 덜도 아닌 진실이었다. 필레이 박사는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실제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다. 하버드 총장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학장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마침내 정신의학과 학과장과 연결됐다. 그는 이력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면접을 진행했고
결국 2주 후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물론 그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필레이 박사는 탁월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인류 의대생이었고 전문 피아니스트이자 시인,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비슷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많았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필레이 박사는 생각을 하자마자 실천했다는 점이다. 필레이 박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동이 일어나려면 행동 두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행하려면 거기 몰입해서 우선순위를 올려야 한다. 필레이 박사가 아이디어에 몰입하도록 이끈 건 견디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와야겠다는 깨달음이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해서 필레이 박사의 뇌는 이곳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전화를 걸도록 행동을 이끌어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의식적으로 전달하면 뇌가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장점과 현재의 단점을 비교하는 접근법은 좌측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고취하며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생각을 실체화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음 패를 저울질한다. 반면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하라고 뇌를 설득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왜 누군가는 생각을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 필레이 박사의 연구에 나타나듯이 생각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모든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방법이 존재한다. 먼저 필레이 박사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에 고대 수트라, 격언을 언급한다. 욕망과 욕망의 실현은 연속적이고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건 시간과 공간뿐이라는 것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둘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올바른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근본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한다. 의사가 되고 싶든 댄서가 되고 싶든 실현하기 전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일해야 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뇌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근거가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자극이나 패턴이다.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로 경험하지만 사실 생각은 회로에 흐르는 전자일 뿐이다. 생각을 실체로 만들려면 이런 생각 회로를 행동 회로와 연결해야 한다. 회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면 뇌의 GPS에 목적지가 입력된다. 그러면 뇌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선수들의 뇌와 심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들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상상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요. 이런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에는 공식이 존재해요. 행동하는 사람은 이 공식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금방 포기합니다. 전문 운동선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미지 훈련법을 활용하니까요. 자신감을 키우는 올바른 이미지 훈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판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가장 두려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는 장면이다. 자신감을 얻은 후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상상하는 걸 포기하죠. 연구에 따르면 실제 심상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1인칭으로 상상을 하면 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강해져요. 필레이 박사는 이런 불안감에 대처하려면 관점을 3인칭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한다. 그 상황에서 몸 밖으로 나와서 실제 자기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트랙 경기에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3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이 출발선에 대기하거나 트랙에서 달리거나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1인칭 시점에서는 자기 앞에 놓인 트랙만 상상할 뿐이다. 3인칭과 1인칭 두 가지 심상 모두 뇌에는 대단히 유익하다. 불안을 줄이려면 3인칭으로 시작해서 점차 1인칭으로 이동하면 된다. 하지만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경고한다.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몇 인칭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 생각의 이미지를 믿기 시작했을 때 뇌는 거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손을 20도 회전하는 상상을 하라고 하면 뇌의 행동센터가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손을 270도로 회전하라고 하면 뇌가 그냥 멈춰버려요. 활성화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만큼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 평생의 사명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한다. 생각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흔한 장벽이 바로 미루기다. 필레이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미루기의 기저에는 우리의 소중한 망상이 깔려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다. 필레이 박사는 완벽주의가 실제로 뇌를 느리게 한다고 믿는다. 극단적인 사례가 강박장애이며 이런 사람들은 강박에 갇혀서 100% 확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가벼운 완벽주의도 성장과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필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실체로 바꾸고 싶으면 한 가지는 내려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완벽주의예요. 챔피언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금방 배우고 빠르게 자신을 용서하고 실패를 극복해야 하죠. 생각을 실체화하고 싶으면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하세요. 탁월해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필레이 박사는 거듭 강조했다. 완벽주의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뿐이에요. 완벽주의자가 된 것 같으면 회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또한 생각에 따라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필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구성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대로 빚으려면 정확한 크기와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필레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 의도이며
뇌에는 목표 의도와 실행 의도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의도가 존재한다. 목표 의도는 범위가 넓다. 살을 빼고 싶다나 부자가 되고 싶다 같은 목표 의도는 시작점으로 삼기 좋지만 뇌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뇌가 이런 생각을 실체로 바꾸게 하려면 실행 의도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을 뺀다라는 일반적 의도보다는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확실한 용어로 생각을 구성해 보자. 이번 달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헬스장에 가서 2kg을 감량하겠다처럼 세분화된 생각은 목표를 위한 놀라운 구성 요소로 바뀌고 뇌는 훨씬 협조적으로 작용한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목표 의도보다 실행 의도를 통해 생각이 실체화될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뜻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도할 때 효과가 커진다. 의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면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알림을 첨가한 달력을 적는 편이 좋다. 이런 식으로 뇌를 도와주면 뇌는 기꺼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할 것이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보상을 누리는 장면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완벽주의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방해물이다.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라. 힐 박사는 성공의 핵심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취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생각을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조직한다. 세 번째는 계획을 실체로 바꾼다. 당신도 알게 되겠지만 상상 속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4가지 방법. 첫째, 가능성을 포착하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변경해야 현재 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벌써 했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자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 힐 박사의 조언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당신에게 가장 큰 기회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둘째, 잠재력을 포착하라. 기술 발전이 가져온 잠재력을 포착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아내라.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그 모든 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뒤처지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면 경영 방식을 비롯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전달, 마케팅, 유통 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다. 셋째, 실행하라. 실행이 부족해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묻히고 기회는 사라지기 일수다. 당신의 머릿속에 씨앗이 갓 심기는 순간 빠르게 행동해야 까맣게 타는 걸 방지하고 지글지글 익힐 수 있다. 힐 박사가 한 말은 당시에도 지금도 적용된다. 아이디어는 대부분 무산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확실한 계획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탄생하는 순간 가꾸어야 한다. 살아 숨쉬는 순간에 계속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넷째, 끈질기게 붙들고 인내하라. 성공한 기업가들은 인내와 끈기가 무적의 성공 조합이라는 힐 박사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성실함과 집중,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다듬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성공의 핵심은 생각의 결과로 취하는 행동이다. 힐 박사에 따르면 가난과 부는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을 창조할 것인가? 그 답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렸다. 많은 이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래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성공의 돌파구가 코앞에 닥쳤을 때 포기한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1849년 미국에서 역사적인 골드러시 붐이 일었을 때 예비 강부 수천 명이 땅 밑에 묻힌 풍성한 금을 차지하려고 샌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가 된 곳이다.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 대부분 그렇듯 성공은 확실하지 않았고 힘겨운 노력과 인내를 요구했다. 49년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채굴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채굴은 지루하고 힘들고 위험했다. 이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새벽부터 황혼까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땅을 팠다. 의욕과 동기를 주는 건 희망뿐이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아무도 첫 시도에 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혹은 그 이상 고군분투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cm씩 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은 혹독했고 보상도 전무했다. 결국 광부들은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거나 아예 그만둬 버렸다. 그래서 금강은 하면 실패하는 일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여기서 결국 성공한 건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기꺼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었다. 실패했을 때 짐을 싼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났고 꿈은 산산이 조각났다. 조금만 더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보상인 황금은 겨우 몇십 센티미터 앞에 존재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너머의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기회가 있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가능한 기회였다. 당신의 노력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계속 이어가려는 내면의 의지와 힘, 용기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 그 어느 때보다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 자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 금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계속 시도할 힘부터 길러야 한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꿈이 살아있을 때만 잡을 수 있다.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할 정신적, 감정적 힘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역경과 장애물은 항상 존재한다. 결국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의심과 실망을 인내와 용기로 대체하면 생각과 아이디어, 목표를 실체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명확한 목적과 끈기, 타오르는 열망이 생각과 혼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희망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동기가 된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성공이 가장 가까이 있다. 위대한 헨리 포드에게도 실패는 낯설지 않다.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 시도한 초기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파산으로 이어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 판매했다. 단 한 점이었다. 토머스 에디슨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구를 제작하기까지 수천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실패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을 향한 긍정적 단계로 인식했고, 이러한 생각은 에디슨의 다음 명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전 실패한 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나는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고방식에 큰 흥미를 느꼈고, 기업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공을 추구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타일의 공동 발명가 닉 에버슨을 만났다. 타일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다. 타일을 물건에 부착하고 휴대폰을 켜고 찾으면 된다. 이 장치의 장점은 다른 휴대폰에도 기술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는 사람의 범위와 수를 확장하는 데 있다. 누군가 자전거에 타일을 붙였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면 스마트폰에서 관련 앱을 열고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버튼을 누른다. 그때부터 온 세상 타일 사용자의 스마트폰은 자전거를 찾기 시작한다. 기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에번스는 제품의 크기와 가격, 배터리 소모량을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쓰게 할 기회를 포착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금융 투자가들을 모집했지만 다른 자원도 활용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들은 마케팅 자료로 홍보를 진행했고 커다란 관심을 일으켰다. 게다가 확정 주문을 확보하는 한편 제품의 경제성을 파악하여 생산하기 전부터 광고를 미리 사두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다는 뜻이다. 나는 에번스에게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실패가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각자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실리콘밸리 전체에서 저마다 실패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대단히 흥미로운 개념이다.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끊임없는 발명, 기술 변화에 의존하는 곳이다. 실패가 없으면 발명도 이뤄지지 않는다. 수많은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궁극적인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된다. 나폴레온 힐은 강인함과 성장은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래도 선택할 수 있을 때 혁신가들은 대부분 당연히 실패보다는 성공을 선호한다.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매끄러운 길, 장벽이나 우회로가 없는 길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의욕이 꺾이거나 환상이 깨지지 않은 채 계속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에번스는 이렇게 조언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시도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스스로 실패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어요. 뭔가 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가 실패할까봐 부끄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력을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지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평범한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에번스와 에번스의 파트너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에번스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두 사람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진정으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두려움의 존재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실패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두려움이 비전을 가로막는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첫째,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비평이나 거절, 실패가 두려운가?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면 거부와 비난, 실패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당신의 두려움은 가상이다. 실제로 나타나더라도 상상으로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 쉽다. 셋째, 두려움을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 두려움이 목표의 동기를 부여하게 하자. 목표를 추구하다가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역사상 최고의 생각 리더와 기업가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실패할 때마다 앞으로 성공에 어떻게 적용할지 배웠기 때문이다. 장애물에 맞닥뜨리거나 실패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자. 첫째, 무엇을 잘못했는가? 효과가 없었던 요소를 정의하면 효과 있는 요소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실패해서 오히려 다행인 경우도 있다. 둘째, 과정을 어떻게 바로잡고 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전문 조종사에게서 교훈을 얻어라. 조종사는 난기류에 맞닥뜨리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선장은 폭풍우가 부는 바다를 항해할 때 항로를 유지한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이므로 계속 목적지에 집중해야 한다. 방향을 바꾸거나 배를 버릴 수는 없다. 셋째, 이 경험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종종 장애물과 실패는 답과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곤 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기를 부여하라. 그 경험에 존재하는 기회를 찾아서 긍정적으로 전환하면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의욕과 영감이 생길 것이다. 실체화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무런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패에서 해결책을 얻어라. 당신도 할 수 있다. 생각은 흔해 빠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모순적인 이유는 생각에 무한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이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해야 한다. 당신이 평생 이룰 수 있는 가장 막대한 부는 생각과 생각을 이루기 위한 행동,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달렸다. 나폴레온 힐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소개한 성취 전략과 기술은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기업가에게 흡수되고 적용됐다. 이들의 성공은 힐 박사의 생각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서 나온 산물이다. 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한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파급 효과는 100년 동안 퍼져나갔고 우리 정신에서 시작한 생각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당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 크게 생각하고 당장 행동해야 한다. 당신만의 성공 신화를 쓰고 그 물결을 계속 퍼뜨려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된 생각에는 무한한 가치가 존재한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